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주식시장 대폭락 결정적 이유. 모든 건 처음부터 의도됐다. 이때까지만 버티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짚으려고 해요. 보면은 사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즐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로 산다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제가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워렌 버핏의 사상 최대 현금 확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설계 실수, 전응고조 등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언급 없이 차트만 말씀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관전 포인트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을 조금 많이 아꼈던 게 뭐냐고 하면, 안 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얘기를 한다고는 했었지만 해당 부분은 제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이 뉴스 내용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사실은 귀찮은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로만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궁금했던 분들 정말 강태공 전문가가 차트만 보고 얘기하나,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셔라, 딱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런 하면서 차트만 가지고 설명을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차트만 가지고 좀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세 개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세 개 영상 보셨던 분들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거 차트에만 치중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이제 오늘도 좀 좋은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차트만 가지고 설명드렸던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적인 서킷 브레이커 과거 퍼포먼스를 보면요,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서킷에 대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 기준점을 두고서 하루 전에 몇 퍼센트가 빠지고, 일주일 전에 몇 퍼센트가 빠지고, 1개월 전 몇 퍼센트가 빠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서킷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고 하면은 이미 전조 증상으로서 증시가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서킷이 나올 때는 언제냐고 하면은 이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함께 같이 나와주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서킷 이후에 보면요, 지금까지 퍼포먼스들이 어땠다? 하루, 일주일, 1개월, 3개월을 봤을 때는 서킷 이후에는 증시의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도 방금 앞서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 오늘의 이 4개 정도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엔캐리 청산, 정확히는 엔캐리 청산이죠. 이게 왜 악재가 아닌 건지, 그리고 워런 버핏의 사상 최대 현금 보유가 왜 악재가 아닌 건지, 엔비디아 설계 실수가 왜 또 악재가 아닌지, 전응고조 역시도 왜 악재가 아닌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자, 정확히는 이제 엔캐리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 리스크로 나오는 게 1300조 원의 사상 최대 청산 매도 계속 될지에 대한 촉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1300조에 대한 규모가 청산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제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엔캐리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겠죠. 정확히는 엔캐리가 아니라 이제 이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N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엔화입니다. 엔화를 이용한 이 캐리 트레이드다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고, 보면은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N이라는 건 엔화라는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제로금리로서 굉장히 금리가 낮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낮았던 이 시대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 또는 새로운 시장의 통화로 바꾼 뒤 그 자금을 해당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엔캐리 관련해서 이게 청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분명히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리면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은 작아요. 근데 이 다시 한번 이 돈을 빌려와서 고금리인 이 나라에다가 뭐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갚고도 충분히 많은 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적은 이 작은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청산이 나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알다시피 이제는 슈퍼 엔저의 종말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15년 만에 금리 인상했어.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뭐 하겠다? 추가적인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금리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저금리가 끝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나왔다시피 이제 고금리인 이 나라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계속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9월 당년 지금 뭐 합니다? 0.5% 빅스텝에 대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저금리였던 일본은 뭐 하고 있어요? 저금리였던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고금리였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청산하고 이제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가 나왔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과 함께 미국, 이 사실 엔캐리,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서 이제 이 엔화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자금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겠죠.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미국의 기술주 급락 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 고점대에 있던 부분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락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점에서의 차익 물량 리스크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이건 사실 뭐 고점대로 올라가면은 차익은 누구나 하는 거고, 이 엔캐리 청산이란 걸 가지고서 자꾸 시장에서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과거부터 나왔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요, 1998년도, 그 다음에 뭐 2002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2016년도, 2020년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지금 뭘 얘기하냐고 하면요, S&P 지수 같은 경우는 1차 때 20% 하락하고, 2차 때 32% 하락하고, 3차 때 47% 하고, 4차 때 13% 이런 하락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반토막 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뭘 얘기하냐고 하면요, 계속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엄청난 악재고 이게 뭐다? 엄청난 공포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의도된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이거 진짜 사실 이거 내용 자체부터 그냥 말도 안 되는 개 쌉소리라는 거예요.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거부터 청산 나왔을 때는 언제였냐고 하면요, 자, 1998년도에는요 이제 롱텀 캐피털이라는 매니지먼트가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은행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증시에 엄청난 하락 여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2001년도엔 닷컴 버블에 의해서, 닷컴 버블 이후에 뭐였어요? 증시가 미친놈 마냥 무너졌기 때문에 청산을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2006년, 2008년도, 이 당시 2008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일본의 금리 인상도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전 세계적인 대외적인 충격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캐피털 매니지먼트 파산이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와줘야 될 부분이 없다라는 건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대내외 충격 이런 사건들과 엮여가지고 같이 무너졌던 부분을 엮는다라는 거죠.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증시 하락 자체는. 하락 자체는 이때 이것 때문이 아닌데 이것 때문이다 엮고 있는 거고, 심지어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요. 아까도 앞에서 뭐라 했어요. 2020년도에 6월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2010년 6월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35%, 뭐 50% 이런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6월 달에는요. 6월은 여기에요. 30% 하락이 나온 적도 없어요. 30% 하락은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억지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게 역사적으로 모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이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자, 1998년도 10월입니다. 1998년도예요. 98년도. 자, 최저가 6월이고 10월부터 청산되자마자 청산하든 말든 증시는 올라가요. 2002년도 2월, 2000년도 2월달 증시 올라갑니다. 2008년도 이때 사실 리먼 사태 터졌을 때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뭐 늘 얘기했죠. 2008년도에 이 하락 이거는 우리가 번외로 좀 무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뭐 막말로 이거 얘기한다 하더라도 좀 무너졌다 어제 다시 올라왔잖아요. 2016년도 1월 16년도 1월 이때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16년도 1월 이때구나. 이때죠.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6월입니다. 6월 올라와요. 모든 뭐 했다. 엔트리가 아니죠. 엔캐리 청산 이후에는 모두 뭐 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여기서 뭐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 자체가 이 코스피가 무슨 이건 그냥 그 당시에 지수가 무너졌을 때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저점을 찍었을 때 15%, 50% 뭐 마이너스 이거 무너졌다는 거지. 오히려 이 아까 얘기했던 1차, 2차, 3차, 4차, 5차를 두고 보면 오히려 증시는 뭐 했다?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 이거 대비해서 이거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모든 청산이 나와주는 뭐 5차, 6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증시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오히려 엔캐리 청산 사태 자체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시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는 애플을 팔고 현금을 늘린 버핏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내다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전 팩트만 이야기하면요, 이 사고 파는 건 그냥 개인의 마음입니다. 돈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증시가 무너지니까 주식을 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뭐 전세 자금을 내야 된다든지, 내가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든지, 사고 싶은 다른 매력적인 게 생겼다고 하면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팔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뭐 버핏이 팔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워렌 버핏이 가장 이 사람의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투자, 가치 투자의 가장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으로는 뭐 첫째, 이거는 뭐 대충 무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뭐 이거는 리밸런싱이 아니에요. 보면 사실 주식 99% 이거는 뭐 사실 100%라는 거겠죠. 리밸런싱이라는 건 내가 이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주식 30에 현금 60이든지 아니면 50대 50이든지 뭐 리밸런싱 이 기준을 잡아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이 있었을 때, 자, 1000만 원이 있어서 500만 원을 지금 뭐 했다?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을 내가 이제 현금으로 보유해. 그러니까 내가 5대5 전략을 가지고 가요. 근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등해. 그래서 만약에 주식 가치가 2배 올라서 주식 가치가 1000만 원이 되었어요. 1000만 원. 그리고 현금이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5대5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5대5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1500만 원을 봤을 때 750, 750이 돼야 뭐가 된다? 5대5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가 가치 상승에 따른 이 비중 조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식에서 250만 원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수익 실현해서 750 이렇게 맞추는 게 뭐다? 바로 이제 리밸런싱이래. 리밸런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칙이 바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고, 이게 주가가 상승하면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요, 현금 물타기를 해서 이제 주식 현재 이제 주가 가치와 현금의 가치를 5대5를 맞추는 게 뭐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게 뭐냐고 하면요, 과거부터 버크셔 포트의 43%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지금 이 애플이라는 이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2020년도 이때 43%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21년도, 22년도 보세요. 주가 가치가 지금 거의 2배 정도가 올랐어요. 이때 대비해서. 2배가 올랐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뭘 해야 됩니까? 현금 가치와 주식 가치의 워렌 버핏은 뭘 한다? 워렌 버핏의 애초에 투자 철학은 이거를 맞춘답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보유할 게 아니라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면 5대5 전략을 취했을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250만 원 현금화를 시켜서 현금에다 250을 더해서 750씩 맞추는 그런 전략을 워렌 버핏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분 매각이라는 거는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나빠서도 아니고 애플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뭐다?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의 투자 철학에 따른 매도라고 봐야 돼요. 매도라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투자자들 이 워렌 버핏의 지분 매각을 과잉 반응하면 안 된다고. 왜 이걸 과잉 반응하냐? 이거거든요. 사실 정말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진짜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입장에선 다른 것도 투자하고 싶은 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모르고 본인들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 이거 워렌 버핏은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팔았다. 그냥 쌉소리라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시장에서는 이걸 또 워렌 버핏 매도를 가지고서 그냥 개인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공포감을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엔비디아의 대형 악재, 블랙웰 설계 결함으로써 양산 연기됐다라고 하거든요. 블랙웰 설계 연기, 블랙웰 이거 지금 보면 최소 3개월 지연됐는데 이 지연된 게 자꾸 악재래.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지연된 게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애초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블랙웰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볼까요? 자, 이 블랙웰이라는 기대감은 최소 여러분들 2개월, 3개월쯤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면 알겠지만 3개월 전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는 중입니다. 블랙웰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블랙웰 지연됐다고 빠진다. 지연이 악재로 급락. 그냥 말도 안 되는 미친 개소리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냥 뉴스 하나만 찾아봐도 알아요. 자, 엔비디아의 폭발적 성장이 언제 시작된다? 2022년도에 시작돼요. 오픈 AI가 대화형 AI 챗봇 챗 GPT를 공개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그래픽카드 GPU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가 뭐 하기 시작했다. 2022년도 11월 정확하게 여기 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미친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챗 GPT의 반사이익, GPU에 관련되어 있는 수의 이 GPU로서 실적 기대감, AI 붐, AI 랠리를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블랙웰이라는 제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GPT 시장에 있어서 GPU의 필수적인 부분. 왜? 보면 알겠지만 이 GPU가, 엔비디아의 GPU가 뭐한다? 지금 AI 칩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블랙웰이 아니라도 뭐하고 있어요?
블랙웰이 아니라 하더라도 GPU 관련되는 앞으로 지금까지 생산하던 것만 가지고서도 실적 기대감이 쭉쭉쭉쭉쭉 나와주면서 뭐했다? 11월 이후에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웰이 아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AI 그냥 랠리 속 발사익 수혜였다라고 보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뭐 했어요? 엔비디아가 고점 너무 AI에 대한 이 실적 AI에 대한 랠리 속에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고점이 다다랐냐고 하면서 7월부터 뭐 했어요? 고점 리스크는 7월부터 나왔어요. 블랙웰 리스크가 아니라 고점 리스크로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부터 애초에 7월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데 6월부터 해가지고 6월달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블랙웰 출시 전 악재다. 아니 블랙웰이 물론 나와주면 또 실적 기대감은 있겠죠. 근데 블랙웰 때문에 애초에 오른 것도 없고 지금은 뭐다? 그냥 고점에 대한 리스크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뭐한다? 애초에 블랙웰이 나오던 말던 애초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실적은 전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블랙웰이 나오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출시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은 타격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뭐예요? 막 엔비디아 한때 무너지더니 갑자기 블랙웰 지연 없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줍줍줍줍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웰이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은 하등 악재가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란 보복 앞두고 전응구조 즉시 떠나라 각국 대표. 이거 굉장히 리스크 크죠? 크다 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역사가 그랬어요.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이 이란 이스라엘 이거는 지금 갑자기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고조가 되고 있는 게 맞기도 한데 늘 역사 그랬어요. 전쟁이 터지면요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될 뿐이지 뭐 한다. 증시는 어쨌든 올라온다. 당장 나스닥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최근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때 러시아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너지더니 전에 있던 차트만큼은 안 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봐야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무너져봐야 이 구간인데 지금 나스닥 이 구간 무너져봐야 여기인데 굳이 이 구간까지는 빠지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전쟁이 진짜 터진다 하더라도 내나 이것도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에서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역사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참 재밌어요. 이란이 계속 보복을 한다고 얘기는 해요. 보복한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인데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어쨌든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요한 거는 하마스의 주요 인물이 자극의 수도에 암살된 것에 대해서는 보복하겠대요. 우리가 보복은 할 건데 우리 전면전은 피하고 싶어. 어쨌든 우리 보복을 할 거야. 이게 얼마나 이렇게 사실 뭐 통보해주는 것도 얼마나 참 친절해요. 보면은 이란이 24에서 48시간 내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뭐한다. 지금 우리가 대응 없인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보복을 할 거다. 하지만 전면전만큼은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안보에 소집하죠. 소집하죠. 어쨌든 얘네도 명분이 있으니까 보복은 해야 되고 한 번만 때릴게. 아니, 너가 나 때렸으니까 너가 나 때렸고 나도 딱 한 대 때릴게. 우리 서로 끝내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니까 재밌는 게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 상황이 보면은 이란이 막 이렇게 보복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막 전면전으로 당장 확대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미국은 자꾸 막으려고 해요. 보면 알겠지만 네타냐후한테 헛소리 좀 작작하라고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미국 대통령 쉽게 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이든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확전을 막으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우린 전면전은 피하고 싶어. 하지만 니네가 한 게 있으니까 때릴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어쨌든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고요. 과거부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미국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행정부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뭐한다. 중동 지역을 안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중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런 아랍 국가들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면서 좀 다시 중단됐던 부분인데 이걸 확전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고 합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가 이스라엘은 무조건 방어할 거고 미국이 보장하겠지만 중요한 건 니네가 공격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과거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만 공격의 만큼은 도와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보복을 했을 때 또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서 싸움으로까지 뭐 안 번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 뭐 번지더라도 진짜 뭐야? 번지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증시 단기적인 하락은 나와도 역사가 지금까지 전쟁이 터질 때마다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이런 이란의 뭐야? 이라크 기지에 로켓 떨어져 바이든이 뭐 방금 지금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이 주도하는 공군 기지에 로켓 2발이 날라왔는데도 뭐 한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당장 미국이 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장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 같은 방어만 할 것 같은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뭐 확전된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남의 나라 이야기로 또 지나갈 내용이고 확전이 안 된다 하면은 또 뭐 안 되면 안 되는 데 좋은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된 거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원래는 뭐였냐고 하면은 보면 이제 지금 영상이 거의 30분짜리가 될 겁니다. 굉장히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귀찮아요. 사실 귀찮아요. 저는 이 영상을 딱 10분 만에 끝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거지 전혀 악재가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분명 말씀드리고 싶고 또 늘 말하지만 뭐 추가적인 이런 주식에 있어서 내가 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어플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남겨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케어해 드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 시장이다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모두 다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